자, 그러면 상속 관련해서 생성자하고 소멸자 수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요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먼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여기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실행돼요. 생성자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되고 수행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 소멸자에 대한 거는 이거 역순으로 되기 때문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본 클래스에 이 생성자가 먼저 실행된다. 그 다음에 되고 다음에 파생 클래스에 생성자가 실행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의 경우는 생성자 순서에 반대되는 순서대로 되죠. 그래서 이 생성자 이 수행이 역순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이제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 됐으니까 역순으로 해야 돼. 이게 먼저 실행됐으니까 그다음에 소멸자는 이게 먼저 실행되겠죠. 왜냐면 스택이라고 하는데 넣는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입구와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꽤 위에다 쌓아놓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스택 구조는 얘기 안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 안 드렸지만 하여튼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았다가 빼낼 때도 같은 구조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 형태, 아주 완벽하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완벽한 형태, 생성자하고 이 소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A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죠. 근데 여기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기본 클래스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클래스다. 그러니까 상속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다. 자, 이 안에 뭐 다른 메소드는 다 빼고 이 생성자하고 이제 소멸자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생성자구나라는 거죠. 자, 별도로 따로 뭐 생성자하고 소비자 또는 함수들을 정의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중괄호 하고 여기다 다 쓰는 게 조금 더 저는 보기 좋아서 여기다 씁니다. 여기 생성자라고 한번 써보죠. 자, A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되겠고 그리고 and L 이렇게 써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A라고 하는 생성자 하나 써봤어요.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무늬 틸다를 썼을 때 이걸 뭐라냐면 소멸자라고 얘기하죠. 이 소멸자도 수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소멸자에 대한 거의 순서를 보기 위한 이런 명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nd L.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생성자하고 소멸자밖에 없는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은 클래스 B를 하나 더 정해서 자, 하나의 클래스 이거는 기본 클래스로 정해지는데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여기 상속받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조건들에 해당된 access specifier라고 해서 접근자 어떻게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 준 대로 그냥 다 받겠다라는 거. 절대 변경 없이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자, 여기도 생성자하고 소멸자만 작성해 보죠. 생성자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다. 물론 여기 가로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cout 생성자 b 그리고 and l. 자, 여기도 소멸자 한번 써보죠. 소멸자는 틸다를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out 소멸자 b 이렇게 씀으로 해서 이제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b라고 하는 클래스까지 한번 써봤어요. 자, c라고 하는 클래스도 하나 써보죠. 잘 보이시나? 안 보이신다면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 클래스가 C라고 하는 클래스고 요거는 B 클래스를 갖다가 상속받는다. 상속받는 데는 콜론을 쓰고 B에서 제공해주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A, B. 여러분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C 클래스에 대한 거를 다시 말해 설계도를 작성해 보자. 저희 설계도 안에 있는 이제 그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생성자의 순서를 보기 위해서 cout 생성자 c라고 하는 한번 이제 그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and l 소멸자는 앞에 틸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c의 가로 이렇게 해서 C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도 명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다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어떤 설계도를 결정해 놓은 거지, 이게 제품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조작할 수는 없어요. 조작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을 뿐이죠. 그럼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객체,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제품을 이제 탄생시켜 보자. 자, C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만든 제품, 그 제품 이름을 소문자 C라고 하는 걸로 불러보려고 한다. 그럼 대문자 C는 클래스고 그 설계도고 소문자 C는 제품이에요. 자, 여기서 요거만 하고 나서 뭐 특별하게 조작할 건 없으니까 저렇게 해서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탄생을 하죠. 제품 다시 말해서 객체 탄생을 한다. 근데 탄생하는 동안에 뭐 하냐 하면 탄생과 함께 여기에 이 초기 작업하죠. 탄생 시에는 초기 작업이 필요하다. 자, 제품 나오게 되면 초기 조건을 거쳐 가지고 물건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초기 작업하는데 이 초기 작업은 뭐에 의해서 하냐? 바로 생성자라고 하는 거에서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순서대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C라고 하는 거 클래스에 해당되는 걸로 이 동작을 할 거니까 이게 클래스에 맞춰 가지고 C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그럼 요게 맞는 초기 작업은 뭐냐? 이거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거와 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콜하게 되면 이거부터 하면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호출하게 되면 이건 누가 내가 어떤 걸 상속받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 되새겨서 이번엔 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았지. 그러면 이 C에서는 다시 뭐를 콜하게 되냐면 B를 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버리면
그냥 저희 그 상속한 거에서 끝나버리죠. A는 저희 그 안 되니까 여기서 다시 이게 이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기본 클래스가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실행하게 돼. 이거 색깔을 다른 색깔로 쓸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실행하게 되죠. 이 생성자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행 다 했으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누가 나를 불렀냐라고 하는 거죠. 부른 게 이거죠. 따라서 나를 불렀으니까 이번엔 일로 되돌아오는 거죠. 리턴. 그리고 나서 되돌아와서 이걸 실행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누가 날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죠. 호출했으니까 분명히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누가 불렀냐? 이게 불렀죠. 따라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죠. 리턴.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걸 하면 C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설계도대로 뭔가 동작해서 뭔가 결과를 앉아가지고 조작하려고 그랬는데 초기 작업은 제일 먼저 이걸 했더니 요게 호출되고 요게 또 내가 누구한테를 상속받았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A에서 상속받았다. 그래서 최고 올라가서 보니까 기본 클래스가 나오더라 이거죠. 더 이상 상속받지 않은 클래스. 거기에 이와 같이 생성자를 실행하니까 요거를 실행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 따라서 생성자 A라고 하는 게 출력되겠죠. 그리고 나서 and L 해서 다음 줄로 떨어지겠죠. 리턴 해가지고 이번에 일로 오니까 이걸 실행하겠죠. 이걸 출력하죠. 생성자 B랑.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다시 리턴 해가지고 일로 데려오니까 생성자 C.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엔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되냐? 거꾸로 이 소멸자에 해당되는 거 이거부터 저희 실행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순으로 실행되니까 소멸자 C. 이거 역순 이렇게 실행됐다면 소멸자는 이거 역순으로 실행되는 거다. 이거 생성자 실행 순서였다면 이렇게 되는 거는 소멸자 실행 순서가 되죠. 따라서 C가 실행되고 B가 되고 A가 된다.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뭐 누가 봐도 그렇겠지만 일단 저희 그 끝마음을 안다 마무리를 한다면은 먼저 저희 그 제일 마지막에 온 거부터 마무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상속받은 게 뭐냐 그쪽 가가지고 또 마무리 작업하고 또 상속받은 데서 마무리 작업해가지고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만 저희 그 작성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생성자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생성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여기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 생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여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긴 생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여기에 정수값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여기는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생성자, 이름은 동일하죠. 그래도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그너처라고 하는 게 다르다. 서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는 C out, 그다음에 매개 변수 있는 A라고 쓸게요. 생성자 A. 자, 이제 이건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B에도 하나 더 들어갔는데 B에도 여기도 이렇게 생긴 매개 변수 하나 더 있는 이런 생성자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나 이거나 이름은 동일한데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른다든지 타입이 다르면 이 안에 있는 매개 변수의 형태가 이건 뭐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고 그런 식으로 타입이 달라도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서명이 다르다. 자, 여기 또 출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B.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 가정 한번 해보죠. 내가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메인 함수만 하나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B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때 제 그 제품 이름이 소문자 B였다. 초기 값을 가지고 주는 때 여기에 이렇게 쓰기로 했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성자에서 호출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분명히 매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는데 이거를 호출할 생성자를 이거를 쓸 건지 이걸 쓸 것인지 결정하는데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다 하죠. 한 개. 있는 제 그 생성자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뭐를 하냐면 이 부분을 자, 이거 안 지웠네. 자, 이거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여기서 어떤 거 호출할래 이거죠. 이거 호출할래 이거 호출할래 이제 이건데 요거는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할 건지 이거 할 건지가 이제 애매한데 여기 매개 변수 한 개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뭐를 호출하냐면 매개 변수가 없는 걸 호출한다 이제 걸. 매개 변수가 그러면 있는 거는 호출 못하냐? 그거는 조금 더 조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되는 실행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B에다가 가로에 5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실행되는 거죠. 네 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B. 그래서 이 말이 실행될 테고 이거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상속받은 게 A니까 이쪽으로 가서 하는데 이거냐 이거냐 결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를 선택한다. 따라서 여기는 생성자 A라고 하는 거를 출력한다 이거죠. 이거를 출력 여기가 한 개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리턴 해서 되돌아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호출하게 해서 실행하니까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B를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그 뭔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동작하게 되는 거다. 만약에 만일 이걸 안 썼어요, 이걸.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생성자가 없는 경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없으니까 이걸 호출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걸 지웠다, 이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콜 해가지고 불렀더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없으니까 이 경우는 에러라고 하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매개 변수가 없는 걸 넣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매개 변수가 있는 것들끼리 호출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와 같은 거 하나 하고 시간이 되면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이 access specify라고 하는 접근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를 호출하려고 그런다. 물론 여기 자 이거는 놔두고 요게 이거를 이렇게 자 이거를 호출하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비생성자에서 생성자가 뭐였냐면 뭐 이렇게 생긴 거였죠. B 정수값의 매개 변수가 있는 거. 바로 이 부분. 이거에서 호출한단 말은 없지만 자동적으로 상속받으면 생성자들끼리 호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속을 받은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이거의 생성자. 네. A의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를 호출하려고 한다. 생성자로서 요거를 실행하려고 한다. 이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느냐. 자, 그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쓰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반복해서 쓴다면 여기 A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고 이 A라고 하는 생성자의 출력은 이렇게 써보죠. 생성자 A 이렇게 됐다. 이번에는 생성자의 소멸자는 빼고 생성자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 C 아웃에 매개 변수만 쓸게요. 생성자 A라고 쓸게요. 그리고 and L. 그래서 생성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를 한번 호출하려고 그래. 생성자를 이걸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클래스 B라고 하는 데서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여기서 이 생성자가 B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생성자 출력은 생성자 B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와 같은 형태의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걸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B, int, x 라고 하고
요걸 실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다가 콜론 하고 난 다음에 뭘 쓰냐면 이거에 관련된 매개 이제 그 생성자는 이거다. 이거에 대응되는 생성자는 요걸로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 만약에 이 값에다 뭐 더하기 3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물론 그냥 써도 되겠고 이렇게 써줘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cout 매개 변수 생성자 b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값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줄로 떨어지도록 하는 백슬래시에 해당되는 값, 리턴 값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 b까지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소문자 B에 해당되는 객체를 만들면서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거를 초기화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게 호출되는 거죠. 그럼 매개 변수가 있는 이 그 생성자는 요게 실행됐는데 될 건데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래서 이런 명시가 없으면 무조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실행될 텐데 해당되는 건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걸로 실행해 달라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죠. 따라서 이번에는 이거를 호출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 호출된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 클래스가 되죠. 베이스 클래스. 따라서 출력은 요거를 실행하겠죠. 매개 변수 생성자 A라고 하는 말이 실행됩니다. 요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일로 리턴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B에 이렇게 생긴 걸 실행하는 거죠. 그 리턴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쓰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 생성자 B라고 하는 걸 실행하겠죠. 이런 식의 순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소멸자는 한 개씩만 쓰게 돼 있어요. 클래스에 두 개, 세 개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씩만 쓰게 되기 때문에 소멸자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 상속의 종류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거를 이렇게 썼죠. public이라고 썼죠. access specify라고 하는 거. 이거 접근자를 public으로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상속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는 거다. 상속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상속을 받는데 이 주는 쪽에서 꽁꽁 묶어놓고 열쇠를 잠가 놓는 경우도 있고 확 풀어놔서 어떤 거든지 가져가라는 식의 주는 대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쪽에서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퍼블릭, 지금까지는 퍼블릭만 썼었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학습하는 동안은 프로그램 로직이 더 중요하니까 퍼블릭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썼어요. 쓰기 귀찮아서 또는 빼먹고 안 썼다라고 한다면 뭐냐? 퍼블릭이냐? 그때 이 빼놨을 때 동작하는 그런 기능을 디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폴트는 뭐냐? 이제 생략했을 때 이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C++에서는 뭐든지 빼버리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된다. 저번 때 캡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캡슐화. 캡슐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약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보호가 돼야 되겠죠. 오염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모든 건 보호된 거다. 우리 클래스는 또는 설계도는 보호가 돼야지 다른 데서 마구지 침투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이 프라이빗이다. 그걸 디폴트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를 선언하고 여기 클래스 네임이 있고 파생 클래스 네임이 있고 여기에 뭐 베이스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죠. 베이스 클래스가 있다. 자, 이렇게만 썼다라고 보죠. 이 앞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생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결국은 클래스에 네임을 줬고 그 다음에 상속을 제공해주는 클래스 앞에 들어가는 접근자가 프라이빗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빼버리면 이긴을 한다. 프라이빗이 디폴트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베이스, 클래스, 네임. 이 두 가지 형태는 이렇게 썼다는 거나 이렇게 쓴 거나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생략하게 되면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이 디폴트다라고 영어로 얘기한다. 그렇다면 디폴트는 프라이빗인데 퍼블릭은 뭐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뭐고 프라이빗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쓰는 종류가 이렇게 썼죠. 상속받을 때 클래스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 네임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가 퍼블릭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프로텍티드라고 써도 되고 프라이빗이라고도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써서 상속을 받을 거다. 그럼 요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해 줘야 되겠다. 그럼 퍼블릭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를 얘기할 것이냐. 기본 클래스인데 기본 클래스의 멤버들 다시 말해서 뭐 여기 생성자도 있고 그다음에 변수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 기본 클래스 우리말로 그래서 기본 클래스의 멤버 여기서 멤버라고 한다면 변수, 함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에 대한 거를 사용하기 위한 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 변수값을 갖다가 초기화 시켜줘야 된다든지 뭐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접근 지정 하는데 변경 없이 그냥
상속받을 경우 또는 상속 또는 상속 확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액세스 스페시파이어를 정해서 쓴다 하죠. 두 번째,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다면 기본 클래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쓸 때 보게 되면 퍼블릭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다 퍼블릭이라고도 안 쓰고 프로텍티드라고 쓰기도 하고 프라이빗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목요일 날 얘기하고. 네,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에 대한 거를 갖다 좀 통제하고 있다. 또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저희 그 문제가 없겠지만 모두 이 프로텍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조건 지정으로 변경해가지고 변경돼서 상속받도록 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프라이빗. 이거는 기본 클래스. 기본 클래스에 보게 되면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모두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로 일정으로 변경되어 상속 확장된다라는 뜻.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빨리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의 경우는 조금 쉬우니까 이런 경우 먼저 얘기할게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베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베이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주기 위한 거. 여기에 이 접근 허용을 세 가지로 정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하나가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 그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쓰려면 반드시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변수값을 조정해 줄 수 있다 해죠. 변경해 줄 수 있을 경우만 제 그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라고 썼을 적에는 상속받은 클래스한테까지만 허용해 준다라는 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얘는 C라고 하는 함수, 변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저희 이 베이스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여기다가 상속받는 파생 클래스의 이름을 derived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뭐에 상속받냐면 베이스에서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죠. 베이스 클래스. 그런데 상속받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protected라고 하는 조건을 받는다.
자, 접근자를 이렇게 결정해 놓고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뭐 쓸까요? 음, 여기에 이 private 만약에 정수인데 D public protected 그다음에 public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상속받는 경우죠.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텍티드라고 쓰게 되면 일단 A, B, C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쓰냐 하면 이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써요. 이거는. 근데 나머지 프로텍티드라고 되는 거하고 퍼블릭이 있는데 이거 퍼블릭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써라. 얘기죠. 여기에 변수 B, 변수 C 이렇게 바꿔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베이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멤버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드라이브들에서 제공되는 이건 당연히 그냥 사용된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건 그대로 자기가 선언한 거니까 D, protected, int, 그 다음에 public.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베이스 클래스에서 정의된 부분인데 정의된 또는 명시된 그 변수들 변수 접근 형태 또는 변수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퍼블릭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걸로 변경해가지고 받겠다는 얘기죠. 단 프라이빗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자기 거니까 이거는 파생된 클래스의 변수들이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녹화된 걸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녹화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보내달라 그래서 하려면 한 10분 정도 걸려서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목요일 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